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스페인하는 직장인 프로세븐입니다. 이제는 직장인이 아니고 좀 아저씨라고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신상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직장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개인적인 신상에 좀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제 새롭게 영상을 올려볼 생각인데 스페인어 초급 강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아마 그것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데에서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외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스페인어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면 외국어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외국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했었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외국어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게 제 개인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원칙은 혼자 공부를 하시던 혹은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배우던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그러한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무조건 현지식으로 외울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면 A, B, C, D, E, F 이렇게 읽는 법을 배우잖아요. 다른 알파벳을 쓰는 언어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는 스페인어 이걸 갖다가 A, B, C, D, E, F 이렇게 안 읽어요. 어떻게? A, B, C, D, E, F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어로 할 때는요. A, B, C, D, E, F, G 이렇게 읽고요. 독일어로 읽을 때는 A, B, C, D, E, F, G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파벳부터 이제 그 원칙대로 읽어주는 것을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그 언어에 맞게 외워주십시오.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하고 좀 구별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제 영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그 형식대로 따라가다 보면 영어하고 혼동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것을 지켜주면은 훨씬 더 그 혼동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음보다는 모음의 발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영어 공부할 때 아는 단어도 안 들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발음하는 그 공이라는 단어 있죠. 볼. 제가 지금 볼이라고 했죠. 근데 미국 영화들이나 아니면 미국 드라마들 보면 볼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볼.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 느낌이. 그래서 일부러 책을 좀 찾아봤어요. 발음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찾아보고 입 모양을 따라하고 하다 보고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니까요. 내가 그 발음 비슷하게 할 줄 알게 되니까 들리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 자체를 흉내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 모양을 흉내 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 모양을 결정 짓는 것은 자음이 아니고 모음입니다. 세 번째, 발음보다는 강세와 억양이 더 중요하다. 발음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발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하지만 억양이 틀리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있던 시절에 한 번은 이제 장을 보고 집에 온 적이 있는데요. 집주인 아저씨가 제 집에 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3층에 살았고 집주인은 2층에 살아가지고 위에서 뭐 수리할 거 있으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수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날 이제 장 보고 온 걸 아저씨가 봤어요. 그래서 뭐 사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깨아스 컴프라도 이렇게 물어보길래 왜냐면 아저씨가 이제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연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만사나 사과도 사고 나랑카 오렌지도 사고 그리고 아스까르 설탕도 사고 했는데 아저씨가 아스까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깨? 그래도 저는 대답했죠. 아스까르. 아저씨 또 물어보는데 깨? 저는 대답합니다. 아스까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지 하고요.
제 장바구니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탕 봉투를 딱 봤는데 아스까르인 거예요. 우 위에다가 띨레가 탁 찍혀 있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냐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저씨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컴프라도 아스까르 했더니 아저씨가 알아들으면서 박수까지 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강세 위치가 달라지니까 저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글자로 써놓은 거 보고 이게 그거였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학원에서 가르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강세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문장에서는 억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뜻의 다른 나라 언어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Me gusta cuando tú estás feliz. 이거는 스페인어죠. 이태리어는 같은 뜻인데요. Mi piace cuando tú sei felice. 다르죠, 억양이. 그죠? 근데 확실히 스페인어처럼 들리고 이태리어처럼 들리죠. 왜요? 억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보다는 강세와 억양에 더 집중을 해라 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내가 뱉을 수 있는 문장만큼 들린다. 이거는 좀 논쟁이 좀 있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입으로 연습했던 단어들은 다 들리더라고요. 저희 때 읽었던 많은 책이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죠. 귀가 열리면 입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굳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 경우는 이 말이 100% 맞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성인은 반대로 가야 돼요. 물론 이것이 이제 특별한 어떤 이론이 있다라기보다는 주장은 있습니다. 주장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 Hello, how are you? 아무리 빨리 해도 다 알아들어요. 왜요? 우리가 그거 하도 했으니까. 우리도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거치면서 처음에 이거 하고 맨날 듣는 소리가 이거였고, 이거를 맨날 외국인 만나면 이 말부터 내뱉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말하고 발음 지랄같이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게 왜 우리가 할 줄 아니까. 그런 식으로 성인의 경우는 아이들하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뱉을 수 있는 말들은 100%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입으로 뱉는 연습을 하십시오. 특히 강세와 억양을 반드시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스페인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항목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알파벳을 현지식으로 외울 것, 그 언어식으로 외울 것. 두 번째, 자음보다는 모음의 발음에 좀 더 신경 써라. 세 번째, 발음보다는 강세와 억양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는 내가 뱉을 수 있는 문장만큼 들린다. 즉, 내 입으로 문장을 많이 뱉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외국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네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 한번 또 외국어 공부에 한번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혹은 스페인어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구독 또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페인어 하는 아저씨 프로페 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Que tenga un buen día.